안녕하십니까. 저널 페이퍼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완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Short-Term Effects of Binaural Beats on EEG Power, Functional Connectivity, Cognition, Gait, and Anxiety in Parkinson's Disease이며 저널은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al Systems로 임팩트 팩터는 5.439, 컴퓨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분야에서 Q1에 올라있는 저널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이너럴 비트를 사용하여 뇌파의 변화를 보았다는 점이 흥미로웠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이너럴 비트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진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송출하여 그 차이만큼의 주파수를 뇌에서 인지하게 되는데 예시에서는 10Hz의 주파수가 바이너럴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들은 바이너럴 비트가 뇌파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제가 여러 논문들을 서칭해 보았을 때 뇌파에 영향을 주는 연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왼쪽과 오른쪽에 송출하는 주파수를 반송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 반송 주파수를 여러 대역으로 적용해 보면서 뇌파를 측정해서 뇌가 받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사용한 메소드입니다. 14명의 파킨슨 환자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으며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을 모집하였고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을 모집한 이유는 증세가 심한 환자의 경우 외부 자극에 따라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세가 약한 환자들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바이너럴 비트 자극은 2회 진행하도록 하며 실험 패러다임은 피험자가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 즉 레스팅 상태에서 먼저 5분간 뇌파를 측정하고 첫 번째 바이너럴 비트 자극을 10분간 듣고 이후 5분간 레스팅 상태에서 또 뇌파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후 7일간의 인터벤션이 끝나고 앞서 진행한 실험을 동일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에 대한 패러다임은 왼쪽 하단의 그림으로도 나타내었습니다. 바이너럴 비트는 14Hz며 반송 주파수는 왼쪽이 154, 오른쪽이 168Hz이며 리듬은 120 BPM으로 고정을 하였고 핑크 노이즈도 추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이너럴 비트를 14Hz로 정한 이유는 이 연구의 목적이 세타 대역의 주파수 파워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선행 연구에서 베타 대역의 바이너럴 비트가 세타 대역 주파수 파워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14Hz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익스페리먼털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나뉘게 되며 익스페리멘털 그룹은 핑크 노이즈를 추가한 바이너럴 비트를 듣게 되고 컨트롤 그룹은 핑크 노이즈만 듣게 됩니다. 분석은 EEG, 그 중에서도 PSD와 커넥티비티를 분석하였으며 EKG, 코그니티브, 게이트, 앵자이어티 등을 분석을 하였고 결과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지 않은 몇몇 분석들은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측정은 1020 시스템을 적용한 29개의 홀 헤드 채널이며 샘플링 레이트는 1000을 적용했고 전처리는 눈으로 직접 아티팩트를 제거하고 FIR, ICA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결과에서 언급하게 될 프리 포스트 스티뮬레이션은 오른쪽에 나타낸 것과 같이 첫 바이너럴 비트를 듣기 전 레스트 구간을 프리 스티뮬레이션, 2회차 바이너럴 비트를 들은 이후 레스트 구간을 포스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7일의 인터벤션을 주고 프리와 포스트의 뇌파를 분석한 것이 조금 의문점이 생겼고요. 첫날의 피험자 상태랑 7일이 지난 후의 피험자 상태가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EEG의 PSD 분석에서는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나타나며 세타밴드의 주파수 파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에서는 experimental 그룹에서 포스트에서 프리를 뺀 변화를 보여주고 ERS 패턴과 센트럴 옥시피터 영역에서 주로 유의미한 통계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B에서는 컨트롤 그룹에서 포스트에서 프리를 뺀 변화를 보여주고 그 둘 사이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의 그룹은 experimental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나눈 비율로 나타내었고요. 이 역시 experimental 그룹의 ERS 패턴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하단의 커넥티비티 분석에서는 자극을 받은 이후 experimental 그룹에서 컨트롤 그룹에 비해 커넥티비티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커넥티비티 분석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커넥티비티 분석에서 사용한 주파수 대역이 전 대역을 사용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림 A와 B에서 비교한 그룹이 프리 스티뮬레이션 내에서 또는 포스트 스티뮬레이션 내에서 익스페리멘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비교하여서 이 분석 결과들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PSD 분석 방법과 매칭이 되지 않는 점들이 조금 의문점이었습니다. 이 KG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통계차가 발생하지 않았고, 코그니티브 분석에서는 파킨슨 환자의 인지 능력 지표 중 하나인 PDCRS를 사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워킹 메모리 부분에서 experimental 그룹에서만 바이너럴 비트 자극을 받은 후 인지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명칭이 조금 바뀌었는데 BS는 프리스티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ES와 CS는 각각 그룹의 포스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트와 앵자이어티 분석은 아래의 테이블과 같이 모든 경우에서 유의미한 통계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고찰입니다. 연구의 주 목적인 세타 대역 주파수 파워의 변화를 확인하였을 때는 확실한 ERS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뇌파 모듈레이션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타 대역 주파수 파워가 감소된 결과를 통해서 파킨슨 환자의 특징인 일반인에 비해 높은 세타 주파수 파워를 감소시키는 일종의 노멀레이제이션 치유법으로 바이노럴 비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연구와 공통점은 뇌파를 모듈레이션 시킨다는 점이며 이 부분이 다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증되지 못하였으나 이 연구가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세타 대역을 목적으로 잡았다고 하나 사용된 베타 대역의 바이너럴 비트를 고려하여 다른 주파수 대역의 변화들도 함께 확인하였다면 더 풍부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발표 도중에 이야기했었던 굵직한 일문점들과 논문에서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디테일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Q1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널에 출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파킨슨 환자의 데이터 덕분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